이번에는 썸과의 변별이 필요한 애니를 살펴봅니다. 썸이 그렇듯 우리말 의미적 용이 어려운 수식어 애니. 애니가 사용된 구문들마다 서로 다른 뜻이 필요하거나 아예 대체할 적절한 우리말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애니가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애니를 발화할 때 화자는 어떤 상태를 떠올리며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썸과는 그 나름의 의미적 대조를 이루는 듯한 문법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애니는 아무도, 어느 것도, 어떤 것도 등등으로 번역되고 그 자체로 명사처럼 혹은 다른 대명사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대명사 원과 결합된 애니와 수식 상태의 애니는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일까요? 또 애니는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썸과는 달리 별다른 어려움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애니가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 등을 이룬다고 보는 문법 분석을 수용하고 보면 예문 오 같은 긍정문으로의 해석에서는 의미 수용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예문 5에서 애니에 대한 우리말 해석을 보면 애니가 많은 이라는 무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수식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의미 표현되는 애니의 특성을 살펴보며 애니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애니가 쓰이는 구문 대부분에서 애니를 번역한 우리말 의미를 보면 구체적인 수량은 드러내지 못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어떤 것도 등등으로 복수적 의미가 잠재되는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애니의 수식을 당하는 대상 차일드는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애니를 단수형 수식어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예문 1과 2를 보면 서로가 어떤 의미 차이도 낳고 있습니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썸과 애니만이 다른 두 구문을 비교하며 썸을 긍정문의 요소로 애니를 부정문 의문문의 요소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문 1의 경우 뒤에서 not으로 동사를 부정해보면 any 플러스 not equal no가 되어 예문 3에서처럼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표현의 전체 부정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문 1은 not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any가 쓰인 긍정 구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문 1과 2 모두는 긍정문이 되는데 이들 서로 간에는 어떤 변별적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예문 1에 any child에 적용되는 어떤 혹은 일부라는 번역에 숫자적 의미 부여를 하면 예문 2의 썸 역시 그래야 하기 때문에 any나 썸 자체에서는 어떤 복수성을 찾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두 어휘가 수식하고자 하는 뒤의 명사에 단수와 복수, 그리고 가산명사와 비가산명사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예문 4와 5 두 표현은 그 예가 됩니다. 앞에서의 구문들과는 달리 any로 수식받는 명사 에그스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any가 자체적으로 복수성을 지니고 의미 지정을 한다면 에그 단수 속성 명사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앞에서 예시한 구문에서 보았듯이 any는 단수 복수 모두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는 수량적 지칭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제시한 예문 1처럼 수량을 생각할 수 없는 표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날이라는 의미로의 수식임을 감안해보면 day는 계수되는 날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특정 일이라서 day 자체는 속성명사로 선택된 것입니다. 애써 수량적 의미 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단수이고 그것도 종족대표 단수입니다. 예문 2와 3의 대화에서 보면 질문은 any로 했고 대답은 썸으로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문 4, 5, 6 모두 댐을 any와 썸의 출처로 지정한 것이라서 이들이 지칭하는 대상의 크기는 댐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어휘서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를 낳습니다. 예문 4의 경우 어떤 일정한 책을 원한다는 것이고요. 예문 5의 경우는 아무 책도 원치 않는다가 됩니다. 그리고 예문 6의 경우 아무 책이라도 가리지 않고 원한다가 되는데요. 예문 4에서의 썸은 댐에 속한 어떤 책을 지칭하고 있지만 몇 권인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댐의 일부분에 속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인지되게 할 뿐이고 예문 5와 6의 경우에도 댐의 일부분이어야 하는데
우리말 아무책도에 따르면 댐에 속한 일부분을 이루는 요소들을 총칭해서 전제로 하는 불특정 하나하나 모두를 지칭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애니는 가산적 수량을 말하는 어휘가 아니라 비가산적 난임량을 표현하는 어휘로 보아야 하므로 이제는 난임을 전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3은 하구들 중에 누구보다도 어리다 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구들 모두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희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 구문 전체가 드러내는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상을 가정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니 플러스 낫은 노가 되어 전체 부정을 하는 표현형이 된다고 보는 문법에서 볼 때 본문 3은 낫이 없으므로 예시 이처럼 애니 플러스 괄호 이퀄 예스가 되는 셈이고 따라서 전체 긍정을 드러내는 표현형이 됩니다. 이 현상 그대로를 썸으로 대치해보면 나뉘어 구분되어 있는 어떤 것을 지정하는 썸의 구문에서는 예시 3과 4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현상에서 보면 썸의 대상 지칭은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애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애니가 전체를 대상화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구성자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직업에 대해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난임을 적용해 보아도 애니로의 대상 지칭은 전체가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하나하나가 총칭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더로 이끌어지는 목적절이 조건문이라서 애니가 쓰였다고 이해한다면 표층적 현상만을 두고 분석하는 꼴입니다. 예더는 실지 여부를 지정선언합니다. 반드시 you have any 이하에 대한 실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 트러블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의 표현입니다. 만약 화자가 그 트러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예문 1처럼 썸이 쓰였을 것이고 실지 여부를 구문에 선언해주는 웨더가 아니라 데트로 상황을 단정짓는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예더와 데트 보문소에 따라 애니와 썸이 선택되는 현상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썸이 어느 것을 단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애니는 어느 것도 단정하지 않는 비단정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대상을 선택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애니의 수식 대상은 원이지만 오브 유에 의해 의미 보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애니는 유에 해당하는 하나하나 모두를 총칭적으로 전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를 원으로 발화한 것입니다. 다시 풀어보면 너희들 중 어느 누구라도라는 말을 한 것이며 누구라고 구별하지 않는 비단정의 하나하나 전부가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3구문은 썸이 원을 수식했기 때문에 원은 유를 전체로 하는 나뉘어 구분되어 있는 어떤 특정의 사람으로 단정지어진 한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두 비교 구문에서 드러난 문법적 작용을 보면 두 어휘는 서로 상반된 역할 기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예문 6의 애니원은 예문 2의 애니원과는 다른 문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문 6에서의 애니원은 어떤 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정 범위가 없는 전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니의 비단정적, 비구별의 기능적 의미가 원에 결합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애니 플러스 원, 즉 애니원은 비구별의 하나하나로 나뉜 전체라는 의미로 자질화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라는 의미로의 대상 지칭이 애니원입니다. 이것은 애니가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하나 모두를 다루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해줍니다. 본문 5 표현에서의 애니싱을 뭐든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단정의 하나하나 전부를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밭이 앞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안 그래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이해적 대상으로 that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구문을 그렇게 풀어본다면 풀이 1과 같게 됩니다. 이 본문 5는 애니가 비단정의 하나하나 전부, 비구분의 대상 모두를 말하는 긍정문이지만 밭을 선택해서 that만은 그렇지 않다는 낯없는 부정을 합니다. 이것은 애니의 특성인 비단정이 부정의 여지를 갖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정의 썸이 쓰인다면 그 대상이 구체적이게 되므로 부정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문 이 표현은 그와 같은 부정의 여지가 잘 적용된 구문입니다. 예문 이의 해석을 달리 풀어보면 아무도 그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이런 해석은 다웃 동사의 의미적 부정이 any의 비단정 특성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유에게 있을 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화자 I는 유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의 종류나 양을 모르는 것이어야 하고, 또 any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any는 아무 종류의 포도주든 혹은 어느 정도의 양이든 이라는 비구별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문 1도 같은 의미 표현입니다. 리텔의 역할 기능에 따른 작용 개념은 양으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이기 때문에 예문 1의 if 이하 any는 있다 치더라도 정도의 표현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말로 옮기면 심층적 의미로는 풀이 이처럼 됩니다. 지금까지의 any가 쓰인 구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any는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지정해줍니다. 둘째, any는 비긍정의 요소가 아니라 비단정의 요소로 기능합니다. 셋째, any는 전체로부터 나누어지는 것 하나하나 전부가 대상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any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any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